셀트리온 목요일 마이너스 0.99%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0.8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이틀째 하락세를 보입니다만 오늘은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저점은 관리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래량은 화요일보다 감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박스권의 저점대를 지켜내는 모습의 양봉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 외국인들 21억의 매도, 기관 투자가들도 202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제약 역시 양봉으로서 저점을 지키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은 15억의 매수, 기관들은 9억의 매도를 보인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주력 제품인 인플렉트라, 즉 램시마죠. 그리고 트룩시마, 흐주마, 신규로서 베그젤마와 유플라이마의 성적도 살펴보면서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미국에서 셀트리온의 제품들이 어떠한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셀트리온은 오늘 진펜트라가 미국의 제형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형 특허 확보로 2038년까지 권리가 보호가 되고 투여법과 관련된 특허를 등록할 시에는 독점권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경쟁사들의 진입을 방어하고 미국 IBD 시장에서 경쟁 없이 안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주요국에서도 특허 보호로 장벽을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핵심만 살펴보게 되면요. 진펜트라가 현지 시간 9일날 미국의 특허청에 제형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펜트라는 제형 측면에서는 피하 주사 제형, SC 제형으로서 자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번 특허로 인해 가지고 2038년까지 1차적으로는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미 출원을 마친 투여법 특허까지 등록을 하게 되면 최대 2040년까지 특허가 보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펜트라는 2040년까지 미국에서는 독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으로서 안정적인 중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미국에서 기존의 인플렉트라와 더불어서 진펜트라가 최소 2040년까지는 셀트리온의 중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촘촘한 특허 방어막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펜트라가 우선 타켓으로 하는 IBD 시장은 약 12조 8천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시장에서 올해는 5% 그래서 6천억 정도 그리고 25년 내년에는 10%에서 1조 2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진펜트라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펜트라는 3월 18일부터 미국에서 출시가 되면서 도매 가격 또한 결정이 된 상황이죠. 진펜트라의 가격은 TNF-알파 억제제 가운데서는 최저가 전략으로서 초기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죠. 지난번에 밝혔듯이 5월 정도가 되면은 PBM 쪽의 등재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어쨌든 1등, 2등, 3등 가운데서 한 군데랑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8 내지는 9월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12월에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회사 측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진펜트라는 공보험 쪽에서도 순조롭게 PBM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등재가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진펜트라는 미국에서의 마케팅 영업 전략이 세 가지 방향에서 모두 다 적극적인 최선의 영업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의 성공 가능성은 한층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더 주가에 반영되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적표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자료는 옆집에서 발표한 것이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바이오시밀러 마켓 리포트 2024년 2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바이오시밀러들의 점유율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인플릭시맙 쪽입니다.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죠. 바이오시밀러 가운데서는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7%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한대요. 시장 점유율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약간씩의 변화가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란 것은 전체 시장 규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지는데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 이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전체 시장 규모도 줄어드는 가운데서 인플렉트라의 시장 규모도 그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램시마 즉 인플렉트라는 미국에서 여전히 1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ASP죠.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인플렉트라의 가격이 가장 낮은 저가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품으로는 셀트리온의 트룩시마죠. 트룩시마는 현재 2위입니다. 30%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꾸준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트룩시마의 가격은 바이오시밀러 3개 가운데서 중간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룩시마 역시 인플렉트라와 더불어서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허즈마는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는 1% 전후대죠. 유지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허즈마는 가격을 다운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 정책으로서 계속 유지를 한다 이런 전략으로 셀트리온에서는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눈여겨볼 것이 셀트리온의 베그젤마가 되는데요. 사실 아바스틴 시장은요, 기존의 3개사의 바이오시밀러들이 워낙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침투가 상당히 까다로웠지만, 베그젤마는 작년 미국 출시 이후에 2%대의 시장 점유율을 접근을 했다는 것은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가격 또한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하면서 수익성을 챙기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보는데요. 올해 들어서 1월, 2월까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휴미라가 여전히 9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쪽 다 합쳐봐야 4%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삼성바이오 쪽에 저가 전략으로서 약 1.4%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삼성에서는 저가 전략으로 가는데 왜 유플라이만은 고가로 가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PBM 쪽에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미국 시장의 가장 골칫덩어리이면서도 또한 어쩔 수 없는 미국 시장의 구조가 바로 리베이트 구조잖아요. 보험회사들하고 PBM들이 중간에서 소위 말하는 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은 자기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라는 고객을 자기들이 손에 쥐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구도들은 미국도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전 세계 1등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휴미라 시장이 과연 올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아마도 PBM 쪽이 아마도 오리지널을 대부분 다 등재해서 제외시키면서 바이오 시밀러들을 포함을 시킬 것이다. 또한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역시 3대 PBM의 등재를 위해서 저가 버전을 하반기부터 출시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PBM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PBM들도 작년과는 달리 지나치게 높은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의 PBM들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휴미라 시장에서의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는 하반기에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인플릭시맙 쪽의 인플렉트라, 즉 램시마죠. 파란색이 도매 가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주황색이 ASP는 평균 판매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요 가격으로 출시를 하지만 중간에 리베이트 등 수수료 등 다 떼고 나면 남는 것은 바로 ASP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약회사가 실제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ASP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베이트와 수수료가 거의 90%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 입장에서 가져오는 가격은 가장 낮은 가격이죠, 경쟁사에 비해서. 그러나 시장 점유율이 1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가를 낮추어 가지고 수익성을 확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원가율을 낮추는 작업은 현재도 셀트리온에서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이 1이기 때문에요. 인플렉트라의 환자들을 자연스럽게 진펜트라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상황도 중요한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제품들은요, 올해도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데그젤마의 약진은 눈에 띈다는 측면,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부터 유플라이마와 그리고 신약인 진펜트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올해 매출액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타가 바로 기존 제품들과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인데요. 이 부분의 매출액이 올해는 1조 7,400억으로 당초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요. 김영기 대표께서 한 이야기는 램시마, 트룩시마, 흐즈마를 합쳐서 1조 6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졸레어 등 신제품들이 약 1,500억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면 1조 7,500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제품들은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24년에는 진펜트라와 그리고 미국에서의 유플라이부터 어떠한 실적을 보여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수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21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최근 5일 누적으로 봤을 때는 4월 8일날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169억의 매수 우위로 보인 것이고요. 이 외국인들은 대부분 단기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기관들도 오늘 200억 이상의 매도를 보였지만 연기금은 소폭이긴 하지만 매수 우위를 보였고 투신 역시도 매수 우위를 보였다는 측면이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4월달 들어서는요, 전체적으로는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오늘까지는 353억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4월 들어서 거래량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외국인들의 매도로 볼 때는 이 박스권을 유지해 나갈 가능성 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루한 박스권의 움직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또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앞으로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의 모멘텀들이 남아있는 상태고 이러한 모멘텀들이 실적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라는 측면으로 보시면서 기다리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